자,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이제 상학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개념 설명 그리고 매핑을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학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텐데 여기서는 특별히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딱 중요한 건 기본형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상학함수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죠. 결국 그래프를 다양하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다양한 내용을 그릴 수 있는가라는 걸 묻는 게 아니고 기본형을 갖추되 그 다음에 문제 컨셉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현재 유형은 다 아는데 그래프의 다양성을 요구하는가? 그게 아니고 그래프는 단순. 대신에 문제 컨셉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앞뒤 과정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점만 알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상학함수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배경이에요. 배경은 뭐다? 바로 동심원이 되는 거예요. 동심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좌표 값을 좀 찍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표를 찍게 되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점을 여기다 찍었어. 여기다 찍었어. 여기다 찍었어. 하면서 계속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각도가 커지면 쭉 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넘어가 버리면 우린 거꾸로 해서 좌표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이렇게 좌표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들의 좌표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 번에 많이 그려볼게요. 그러면 한 번에 그리면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 거야. 노랑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면 아마 여기서 수직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준다면 여기서 그래프가 나오겠죠. 수직.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빨간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그려주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은 현재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서 출발, 이런 궤적으로 관찰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나 살짝 그려보면 삼각 B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X고요. 이게 Y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R, 이게 X,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죠? 라고 하면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뭐죠? 그러면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뭐죠? 라고 하면 X분의 Y다. 이게 되는 거죠. 다만 현재 여기 있는 비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삼각함수 그래프 첫 번째 Y 콜 사인 X를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X가 여기 있는 X는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를 우리가 뭐라 한다? X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세타라는 값을 앞으로 통칭해서 우리 정의역이라는 의미의 X라고 표현해 주자. 여기는 높이지만 여기는 삼각함수 값을 우리는 Y 값이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Y와 요 Y, 요 X와 요 X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관찰할 게 사인을 그릴 거야. 그러면 이 원을 가지고서 뭐 한다? 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돌려주는데 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반지름 값은 뭐 한다? 고정될 거야. 그러면 나는 뭐만 관찰하면 돼? 그러면 요 Y 값만 관찰하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야. 높이만 관찰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0도일 때는 높이가 0이죠. 그 다음에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사분면에서 각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높이만 보는 거야. 밑변은 보지 말고 높이만 보세요. 높이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90도까지. 현재 90도까지 높이가 증가. 90도 넘어가면 높이가 감소.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또 어떻게 돼요? 음의 방향으로 크기는 증가. 음의 방향으로 크기가 감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최대치까지 올라가면 이때는 Y 값이 뭐냐면 R이 돼요. 그렇죠? 높이가 R이 돼. 그러면 R분의 R이니까 그때 값은 바로 사인 값이 1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현재 높이가 0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사분면을 한번 표시해 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요 좌평, 기본적인 수평, 좌표평면, 이 좌표평면을 4등분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면 90도 간격으로 쪼개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0이고 여기는 2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여기는 2파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좌표는 아무리 용 써봤자 반지름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이 얼마 나오니 하면은 반지름과 같아지는 R. 그러면 R분의 R은 1이야. 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높이는 계속해서 증가. 그 다음에 높이는 감소. 그 다음에 음의 방향 증가, 음의 방향 감소. 그래서 여기서 0에서 출발해서 양의 방향 증가, 양의 방향 감소, 음의 방향 증가, 음의 방향 감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사인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 그릴 줄 알아. 그러시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니까 또 뱅글뱅글 같은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현재 여기 그래프는 요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릴 거고 여기서 또 한 번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 상악함수의 가장 큰 파괴력은 말이죠. 어차피 한 바퀴를 돌면 어디다? 제자리.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제자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구나. 그러면 상악함수가 가장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주기다.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 첫 번째, 현재 정의역 중에서 안 되는 건 없죠. 이건 뭐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y값은 어때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그릴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은 얼마야? 그러면 이것은 최대값은 1까지 올라갈 수 있지. 최소값은 얼마야? 최소값은 내려가봤자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2번인데 2번은 뭐야? 이 상악함수가 갖고 있는 주기는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주기. 그러니까 얼마나 가야지만 현재 같은 모양이 반복될 거냐. 그때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얘는 상악함수 값은 사인이 인식하는 거고요. 여기는 대입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각도를 넣어주면 상악함수가 억 하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x가 얼마가 나와야 돼? 하면 여기는 바로 한 바퀴인 2파이가 나와야 여기까지를 그려줘야 이제 똑같은 모습이 반복될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같은 모습이 없더라. 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주기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칭 성질을 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함수를 따지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점대칭을 쓸 거냐? 아니면 선대칭을 쓸 거냐? 그쵸? 근데 다시 왼쪽 가보면 얘 엄마가 누구예요? 하면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의 유전자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의 가장 큰 특성이 뭐야? 현재 y축 대칭입니까? yes. 원점 대칭입니까? yes.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다 보니까 얘는 대칭 성질이 꼭 하나만 속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악함수 할 때 대칭이 어떤 대칭이야? 라고 하면 원점 대칭이요. 이거 보통 많이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원점 대칭만 되나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칭은 두 종류가 다 됩니다. 하나는 점대칭. 점대칭이야 라고 하면 0, 0. 그 다음에 파이, 0, 2파이, 0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점대칭의 개수가 되게 많네? 라고 할 수 있고 또 선대칭도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상악함수는 선대칭도 가능하더라. 굳이 뭐 점에 관한 대칭이냐? 요점에 관한 대칭이라고 할 수 있잖아. 요점에 관한 대칭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선대칭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온다? x 이퀄 2분의 파이에 관한 대칭이구나. 또 x 이퀄 2분의 3파이에 관한 대칭이구나. 이렇게 해서 얘는 점대칭과 선대칭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함수는 없고 나만 있는 게 뭐야? 지수로그 함수가 탁월한 건 뭐야? 바로 점근선. 그러면 상악함수도 다른 함수보다 더 갖고 있는 특권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게 바로 주기 대칭이다. 이게 되는 거야. 이 주기 대칭이 결국 상악함수의 문제의 핵심이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주기.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되면 대칭 성질을 꼭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인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까? 예,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y 콜 코사인 x다. 그럼 코사인 x도 마찬가지 그려본다면 쫙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다시 왼쪽 가볼게요. 왼쪽 가보면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코사인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이면 반지름을 기본 베이스로 깔되 나는 이제부터 누구 관찰할 거야? 라고 하면은 밑변만 관찰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만? 여기만 관찰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0도일 때는 어떻게 돼요? 현재 이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y가 0이네. 예, 그러니까 x가 뭐가 돼? r. 아, 밑변의 길이가 제일 긴 게 이거구나. 그쵸? 밑변의 길이가 제일 길 때는 r분의 r 되니까 1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면 밑변의 길이만 보세요. 밑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빨강, 노랑, 파랑.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밑변의 길이가 점점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죠. 양의 방향으로 감소, 음의 방향으로 증가, 음의 방향으로 감소, 양의 방향으로 증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가 양의 방향으로 감소, 음의 방향, 파랑,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각도가 커지면 점점 음의 방향으로 커지고 또 내려간다면 다시 음의 방향으로 감소. 넘어가면 다시 파랑, 노랑, 빨강의 순서대로 어때요?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또 오면 현재 이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경계선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현재 0도일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1이죠.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감소, 음의 방향으로 증가, 음의 방향 감소, 양의 방향 증가.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야.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또 그려지니까 또 내려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거고 이런 식의 모습을 띠더라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 보였으면 판단해 보세요. 1번. 현재 y값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그러다 보니 우리 편하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말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은 특별히 제한 범위 없어도 나는 이 정도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기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차피 최대 맥시멈은 어차피 한 바퀴이기 때문에 한 바퀴 안에서는 어때? 라고 해보면 같은 모양이 반복되지 않는데?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기는 여전히 2파이다. 주기는 누가 감당해? 하면은 바로 각도인 이 코사인 뒤 전체가 되는 거예요. 각도는 뭐다? 현재 주기는 현재 사인 또는 코사인 뒤의 각도가 갖는 거야. 각도가 정리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좀 이따가 또 보여주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은 뭐야? 이 되는 거야. 대칭은 뭐야? 대칭? 그럼 얘는 마찬가지지만 점대칭과 선대칭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되는 거죠. 선대칭? 그래프 보다시피 난 이 선에 관한 대칭이야. Y축 또는 X 이퀄 0. 근데 이 선만 가능하나? 이 선에 관한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이 선에 관한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대칭의 특징은 X 이퀄 0, X 이퀄 파이, X 이퀄 2파이. 이런 선에 관한 대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점대칭은 어때요? 마찬가지지만 나는 요점에 관한 대칭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요점에 관한 대칭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x 이퀄 2분의 파이에 관한 현재 기본적인 2분의 파이 콤마 0대칭 또는 2분의 3파이 콤마 0대칭이다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이나 코사인은 선대칭과 점대칭을 모두 다 갖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주기에 관한 설명도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구나. 그럼 삼각함수의 가장 핵심 브랜드는 뭐야? 라고 한다면 삼각함수는 철저하게 주기대칭에 포커스를 맞춰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돌아와서 이번에 세 번째. 그러면 여기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예,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이 과정은 끝나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거 한번 해보자고. y 콜 탄젠트 x는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자, 탄젠트 x인데 이번에는 이제 비교 대상이 반지름이 아니고 우리가 기울기에 해당하는 x분의 y, 밑변부의 높이란 말이에요. 이것 좀 관찰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림을 한번 보세요. 빨간색일 때 노란색이 45도로 가정하면 이때는 밑변과 높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45도 작으면 밑변은 길고 높이가 작죠. 다시 말하면 현재 이 과정은 밑변은 큰데 높이가 작아. 그런데 45도가 되면 밑변은 작아지고 높이가 커지면서 일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변은 작아지고요. 높이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그매지고 얘가 커지는구나. 여기에 1사분면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1사분면은 이렇게 갈 거고 2사분면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 거고 3사분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갈 거고 4사분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런 모습을 띠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는 반지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 즉 반지름을 초과할 수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 언제 1 나오니? 이렇게 했을 때 1 나올 때와 마이너스 1 나올 때 특징이 뭐예요? 바로 45도인 거예요. 요때가 바로 값이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올, 싸, 탄, 코 이렇게 되겠죠. 맨 처음에는 0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얘가 45도가 되는 순간 45도 되는 순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그러면 45도 될 때 얼마 나오냐면 1 나올 거야. 쭉 이렇게. 그렇죠? 점점점 분수값은 커지고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더 커지니까 1보다 넘어갈 거야. 근데 계속 가면 밑변은 어디예요? 점점 0에 가까워지고 90도가 되면 밑변이 0 나오니까 이런 값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크기는 무한대로 올라가겠네? 이게 되는 거죠. 무한대로 올라가겠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 보세요. 살짝 왼쪽 가서. 그러면 현재 이 모습이 여기서는 반대쪽에서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는 엄청 커졌죠? 근데 여기는 뭐야? 음수 방향에서 컸어야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음수 방향에 컸다는 건 여기서 출발해서 45도일 때 해당하는 현재 얼마야? 4분의 3파일 때 다시 마이너스 1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현재 우리가 알고는 크기가 정반대로 가. 그러면 현재 요거를 꺾어놓은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 컸던 모습이 여기로. 그리고 나서 얘는 크기가 컸다면 여기는 크기가 점점 감소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4분면 되면 같은 원리로 해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되고 4, 4분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최대값, 현재 y값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은 없다. 이게 되는 거야. 최대값 없고 최소값도 전범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탄젠트를 내야 돼. 그러면 최초소에 관련된 탄젠트를 내야 돼. 라고 한다면 제한 범위를 반드시 준다. 이게 되는 거야. 제한 범위가 있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가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도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배경적인 탄생의 배경, 어떤 흐름상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전범이다 그러면 최초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는 주기가 뭐야? 라고 하는데 주기? 보다시피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까지가 한 바퀴 아닌가? 그러면 이 내용 안에서 또 같은 모습 나오지 않니? 그랬더니 여기랑 여기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 잘라주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을 잘라주면 어때? 그러면 요 모습과 요 모습이 같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기가 얼마다? 파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한 바퀴를 돌아야만 제자리에 오기 때문에 2파이였다면 탄젠트만 주기가 파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주의하자. 그래서 탄젠트를 잘못 모르시는 분들은 또 탄젠트 주기가 얼마야 하면은 2파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은 뭐야? 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딱 보다시피 이거는 선대칭은 안 되는 거예요. 선을 그었을 때 좌우가 같니?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대칭되는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점대칭만 가능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점 대칭, 점 대칭에 해당하는 뭐가 돼요? 원점 대칭. 그리고 파이 콤마 0대칭, 2파이 콤마 0대칭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더 이상 새롭게 공부할 내용은 없어요. 그럼 삼각함수는 오직 이것만 가지고 풀어라 이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제 삼각함수를 심화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 이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심화. 삼각함수의 가장 중요 포인트 바로 무엇입니까? 주기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 한다? 주기. 삼각함수의 주기 구하기가 되는 거야. 삼각함수의 주기 구하기. 야,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주기 좀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주기값 좀 구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니 없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y 콜 sin ax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sin ax야. 단 a는 보통 이제 음수 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편하게 양수란 전제조건 깔게요. 그러면 sin의 주기는 뭐죠? 라고 하면 ax구나. 그러면 sin이 인식하는 건 각도는 ax예요. 그러니까 ax가 얼마면 돼? 바로 삼각함수의 주기인 2파이면 돼. 그러니까 x는 얼마인데? 라고 하면 a분의 2파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를 그림을 그릴 때는 요령을 좀 배우세요. 현재 사분면은요. 네토막이죠. 그래서 꿀팁을 알려준다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를 항상 분자를 4의 배수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2파이면 얼마야? 4파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2a. 요게 바로 꿀팁인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그럼 현재 사분면을 쪼개보면 하나, 둘, 셋, 넷 잡아주면 2a분의 4파이야 하면 여기가 2a분의 4파이. 여기는 2a분의 3파이. 여기는 2a분의 2파이. 그럼 여기는 2a분의 파이. 즉 분모를 딱 고정해 놓고 분자만 조금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분모가 변하는 게 좋아요? 분모가 안 변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죠. 분모는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분모를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로 해라? 분자를 4의 배수에 맞추세요. 4의 배수에 맞추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이 꿀팁이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당 문제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원리를 기억해야지 글자를 외워서 푸는 건 안 되니까 요것의 원리를 반드시 꼭 기억해달라.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삼각함수는 더 이상 추가해서 배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기본형과 주기 구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인식해 줄 것. 만약 여기가 탄젠트다 했을 땐 여기가 2파이가 아니고 뭐가 돼? 파이를 둔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돼? 파이네? 그때는 여기서 두 토막이죠. 그럴 때는 2의 배수에 맞춰주는 게 좋다. 아시겠죠? 사인과 코사인은 뭐의 배수? 4의 배수. 하지만 탄젠트는 뭐의 배수? 2의 배수. 이것도 꼭 여러분들 책에다가 정리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삼각함수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유형의 맵 한번 공개해 드리고 그 유형의 맵에 맞춰서 실제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